이 콜레라 백신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엄청난 지금 공급 쇼티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콜레라 지금 발생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냥 절대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애초에 콜레라 지금 걸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기업 자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 유일합니다. 이게 한국 국내 유일이 아니라 전 세계 유일 기업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콜레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경쟁자 없이 한국에서 독점으로 이 백신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콜레라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이 백신을 독점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아무래도 콜레라 확산에 따른 이 백신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역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유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이 콜레라의 구조적인 수혜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콜레라에 관한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 연간 콜레라 발생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발생 사례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콜레라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나서 이제 한 3년이 좀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콜레라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일반적으로 콜레라도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한번 맞으면 이 효과가 한 3년 정도를 간다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이제 스타트가 되고 나서 아프리카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무래도 인구 밀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퍼뜨리고 인구 밀집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백신을 안 맞게 됐었는데, 콜레라 백신이 이제 미접종 받은 지가 한 3년 정도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콜레라 발생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유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실적이 계속 늘어났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 절대적인 콜레라 발생 사례, 이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 자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1년도부터도 물론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2020년도보다는 오히려 줄었죠. 22년도 상당히 늘어나고 23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4년, 25년은 발생 사례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전에 16년도, 17년도, 18년도, 뭐 19년도에 잠깐 이제 콜레라 백신 요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2020년도 뭐 요 정도, 뭐 한 100만, 한 1000만 도즈 요 정도 수준의 이제 수요가 존재했었는데, 21년도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2년도, 23년도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25년도는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2019년도에도 좀 그랬지만 요청이랑 공급이랑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맞았는데, 22년도부터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쟁사가 물러난 것도 있는데, 현재 유바이오로직스 경쟁사가 있었어요. 인도 자회사로 있는 그 경쟁사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 기업 이름이 산타바이오틱스인데, 여기 자회사가 이제 사노피, 100% 지분 보유 자회사 사노피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샹콜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WHO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인정을 받은 이제 제품이었는데, 지금 이 기업도 이 백신 쪽, 콜레라 백신 쪽에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보다도 경쟁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콜레라 백신 재고의 한 15% 정도를 이제 유니세프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 15% 점유율까지도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률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과연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좀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좀 급한 상황이에요. 콜레라 백신을 일단 급한 대로 맞춰야 되는데 기존에는 한 2회 접종 조치를 했었는데 1회 접종 조치로 지금 바꿨고요. 아무래도 좀 빨리 일단은 맞아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일단 급한 응급조치 수단이기 때문에 효력이 아주 제대로 발휘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추후에 콜레라 이 질병이 발생하게 됐을 때 백신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추가적인 백신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급한 대로 일단 맞으면 원래는 한번 제대로 맞으면 3년 정도 이제 콜레라가 안 걸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막 급한 대로 맞고 이제 조금 맞고 이러면은 효과 없는 제품도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런 제품도 지금 급한 대로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주기가 짧아지고 그러면 수요가 훨씬 더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훨씬 더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매출이 콜레라 백신 쪽에서 유비콜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출 비중이 거의 95%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매출이 콜레라 백신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콜레라 백신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엄청난 지금 공급 쇼티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콜레라 지금 발생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냥 절대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애초에 콜레라 지금 걸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기업 자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이게 한국 국내 유일이 아니라 전 세계 유일 기업이에요. 그럼 지금 코로나가 아니죠. 콜레라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드는 기업은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밖에 없다? 좀 부르는 대로 가격입니다. 부르는 대로 매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도 지금 완전히 떡상을 하고 있는 상황. 완전히 수직 상승하고 있고요. 원래 유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거든요. 매출은 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23년도 4분기부터 완전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4년도는 이거보다 훨씬 클 걸로 예상이 되고 25년도는 그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비콜이 있고 유비콜 플러스가 있는데 원래 이제 바이알에서 패키지를 플라스틱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비콜 플러스가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가는 유비콜이 비싼데 유비콜 플러스가 이제 한 1달러 후반 한 도즈에 요 정도 되고 수량은 2,500만 도즈 정도. 그리고 이제 유비콜 S라는 요 제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유비콜 S라는 게 좀 급한 대로 만든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도 설명이 나오죠. 유니세프 쪽에서 일단 백신 공급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부족하니까 일단 빠른 백신 공급을 위해서 생산량을 40% 늘리는 방향을 고안했는데 그게 이제 유비콜 S예요. 그래서 예방률은 낮아요. 사실 유비콜 플러스를 이제 처방을 해야지 콜레라가 제대로 이제 좀 막아지고 그 다음에 예방도 되고 이러는데 유비콜 S는 유비콜 플러스에 비해서 효력이 떨어집니다. 대신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에다가 공급 요청을 한 겁니다. 긴급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단가는 똑같이 줍니다. 야, 유비콜 플러스가 효력이 더 좋은데 왜 유비콜 S를 가격을 똑같이 주고 사가냐? 급하니까 그냥 똑같은 가격에 사갈 테니까 일단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뭐 나중에는 향후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일단 이게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경쟁 기업도 없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연간 실적 자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일단 지금 잡혀있는 예상되어 있는 그 콜레라 백신 처방 그 수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5년도까지의 성장은 거의 그냥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잡혀있는 매출과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니세프에서도 이 콜레라 백신 때문에 수주 규모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즈가 이게 단위입니다. 단위. 백신 그거 몇 개 파냐?
100만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도즈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요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4,900만 개 정도.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100만 달러 단위니까 9,300만 달러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에는 23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제 매출 떡상이 이루어진다. 사실 이제 생산량 자체는 23년도에서 늘어나긴 했지만 엄청 늘어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금액은 이렇게 많이 증가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과거에 1달러 주고 사가던 거 이제 2달러 주고 사가고, 효력 이건 떨어져 가지고 싸게 사가던 것도 그냥 비싸게 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절대적인 이제 수량도 늘었지만 가격은 더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냐면은 비용이 1달러가 들어간다라고 칩시다. 1달러 들어서 이거를 1.5달러에 판매했다라고 쳐요. 근데 이제는 똑같이 1달러에 판매하던 거 2달러에 판매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0.5달러 마진이 남았었는데 이제는 1달러 마진이 남는 겁니다. 하나를 팔아도.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파는 거에서 마진도 더 많이 남는 거예요. 애초에 판매하는 양 자체도 늘었는데 한 개당 남는 마진 자체도 늘어나니까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얼마나 많이 퀀텀 점프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바이오로직스가 사실상 지금 시기에 투자했을 때 엄청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핵심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4년 지금 한 초인데 2025년까지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엄청난 초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는 더 늦기 전에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연간 캐파 자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이시죠? 매입 생산 단가 추이 자체도 지금 한 개당 원래는 1.33달러까지 단가 자체가 떨어졌었는데 어때요? 2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진이 원래 30% 남는 제품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더 크게 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유비콜 S가 마진이 62%가 남는 완전 고마진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산을 또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25년 그리고 길게 26년까지도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24, 25, 26년도 초반까지는 주가 상승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최소 배수 단위로 주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못해도 최소 100% 이상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은 현재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모두 춘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 공장을 토대로 해서 2공장 또 돌아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또 생산량 자체도 늘어나서 매출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최대 주주가 바이오노트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처음에 5% 정도밖에 지분이 없었는데 대주주가 지분을 17%까지 늘렸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아주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3배 이상 늘렸습니다. 3배 이상. 대주주가 지분을 3배 이상 늘렸다라는 거, 이거 좀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바이오노트 여기 이제 지분이 17%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시게 되면 기존 유비콜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콜레라 백신 제품이고 유리바이알인데 플라스틱 제형으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유비콜 플러스고 이게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비콜이랑 동일한 성분인데 이 유리바이알이고 이게 플라스틱 제형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유비콜 S는 성분 개량형인데 여기 나오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효력은 유비콜 플러스가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급하니까 일단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유비콜 플러스랑 또 단가도 비슷하게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진 뭐 엄청나게 남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생산량 증대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게 되면 녹십자랑도 이제 그 연결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 유바이오로직스가 공장도 늘리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용 제품도 이제 출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장 증설 이외에 녹십자한테 또 위탁 생산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는데 물론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마진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위탁 생산까지 할 정도면은 이제 매출 파이라든지 외형 성장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속도 높아지고 마진도 많이 챙기고 절대적인 매출 성장, 외형 성장까지도 이제 가져갈 만한 기업으로서 이 유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까지도 그냥 기깔나 버립니다. 2020년도에 이때 코로나 백신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테마 타가지고 엄청 올라갔는데 뭐 이때는 솔직히 뭐 실속 있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테마로 올라간 거지. 이때 뭐 적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24년도 25년도부터 어때요? 원래 매출이 250억 나던 기업인데요, 300억 뭐 또 200억 200억 300억 왔다 갔다 하던 그냥 뭐 그저 그런 회사였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좀 죄송스러운데 이제는 아니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 적자 보던 회사였다. 근데 이제 500억대로 이제 캐파가 좀 늘어나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도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다? 네, 콜레라가 엄청나게 환자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백신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 넘어가면서 매출도 지금 거의 50% 정도 늘었는데, 이 50% 늘은 거에서 거의 이제 2배 이상 25년도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은 77억, 뭐 적자 보던 기업인데 이제는 거의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25년도에는 450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이 기업은 부채 비율도 낮아요. 뭐 30%대 20%대 25년도 되면 이제 부채 비율도 20%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서 뭐 부채 비율도 낮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할 걸로 내년 기대됩니다. 올해도 28%, 거의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 이런 기업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예, 어지간하면 없습니다. ROE도 23%, 26% 정도의 ROE가 24년, 25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ER은 10배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초고성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월봉상으로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이 정도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120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8월 달부터 수급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점을 밀어 올리고 있죠. 이거 왜 그래요?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서 사는 물량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이 매물대에 12,500원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깃발형 패턴. 저점을 들어 올리고 비슷한 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맞는다. 여기 뚫으면 어떻게 된다? 말리지 마. 나 이제 미친놈처럼 날아갈 거니까. 그런 종목이 될 거다. 라는 거. 제가 이제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 종목 추천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사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매물대를 뚫지 않아서 12,500원을 이제 돌파하면 그때부터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종목은 주가 떨어질 때마다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좀 이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담아 나가셔도 좋을 것 같다. 사실 이런 종목은 떨어지던 말던 저는 좀 공격 배팅을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얼마나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을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고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종목들 중에서 유바이오로직스는 진짜 실제로 매수해 봄직한 그런 너무 좋은 종목,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고요. 탑 5 안에도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바이오로직스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기업 분석해드린 모든 종목들 중에서 매수 해봄직한 매수 후보군 종목을 나눈다라고 하면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채널에서 설명드린 모든 종목들 중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투자 해봄직한 그런 종목이다. 물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지만,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정도 우선순위다라는 걸 그냥 알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 부채 비율도 낮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4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딱 눌림목을 주고 있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기라서요. 저는 지금 조정 줄 때 매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현재 11,8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10,0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보시면 저는 어지간해서는 20,000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0원은 제가 거의 최소 단위로 잡은 거고 한 30,000원, 40,000원까지도 오버슈팅 저는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 유일 기업, 국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 세계 유일 독점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백신을 못 사서 안달이다.
지금 콜레라가 엄청나게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준인데 전 세계에서 딱 2개 기업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 철수했고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독점이 됐습니다. 매출 파이뿐만 아니라 가격도 부르는 대로 이제 돈 쓸어 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